물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몰랐으면 했던 그 순간, 마음은 준비됐는데 몸은 차갑게 외면했던 그 당황스러운 순간, 중요한 그 찰나에 자신감이 무너졌던 경험, 혹시 당신도 하고 계신가요? 아내의 눈빛을 마주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이젠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조용히 주저앉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부터 다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것들에서 진짜 활력을 되찾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약이 아니라 몸 안의 흐름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름은 결국 혈액순환과 호르몬의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탓이겠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피가 충분히 돌지 않고 호르몬이 조용히 씻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초 1스푼, 생강즙 단 1방울.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작고 평범한 조합이 어떻게 당신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인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습관들까지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숫자 OG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바로 나는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겠다는 당신의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지 식초 1스푼, 너무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활력이 멈춘 듯 했던 몸속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이는 당신의 표정과 분위기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아내가 느낀 그 미묘한 변화, 그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몸 안의 순환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혈관과 간을 정돈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자연의 루틴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던 지방 찌꺼기들을 분해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중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곧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남성의 핵심 부위인 해면체로 더 많은 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위로 에너지가 실린 차량들이 거침없이 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간의 역할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대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간에 독소가 쌓이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식초는 간세포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지방간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간이 제 기능을 되찾게 합니다. 그 결과 피부가 밝아지고 피로가 덜하며 기분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전신적인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식초의 또 다른 이점은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체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며 전반적인 대사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특히 당뇨병을 걱정하는 중장년 남성에게 있어 식초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완화 및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흡수도 잘 되고 전신의 에너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처음 식초 습관을 들였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가볍고 기민해졌다는 피드백을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뚫리고 간이 맑아지고 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남성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반응의 회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 몸속에는 여전히 활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깨워줄 작고 정확한 습관 하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그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 여기에 단 한 방울, 바로 생강즙이 더해지는 순간 그 변화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그 한 방울이 어떻게 혈류를 가속하고 호르몬을 자극하며 남성의 중심 에너지를 일으키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몸속 흐름의 길을 정리해 주었다면 이제 그 위를 힘차게 달리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생강즙 한 방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감기에 좋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다격에 혜택게 해주는 식재료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혈류 속도를 끌어올리고 호르몬 시스템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자연의 촉매제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이 흐르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 남성의 중심 부위로 가는 혈류를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주는 가속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과 식초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었다면 생강은 그 위에서 엔진을 걸고 질주하는 스포츠카 같은 존재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혈액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이 느끼는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생강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동물 실험과 일부 인체 연구에서도 생강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상승시키고 정자 운동성 및 생성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실제 과학적으로 관찰된 생리 반응입니다. 즉, 생강은 혈류와 호르몬, 두 가지 생리적 축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남성 활력의 근본을 깨우는 이중 역할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생강은 오래전부터 기운을 덮이고 냉증을 풀어주는 따뜻한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몸 안에 쌓인 냉기나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장기간의 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는 특히 복부가 차거나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남성분들 또는 무기력하고 반응이 둔해진 분들에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신체 변화가 정신적인 에너지에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생강을 섭취하면서 활력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몸이 먼저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모르게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력은 단지 신체 반응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단 한 방울, 그 농축된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의 흐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강즙과 식초의 최적의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부작용 없이 효과를 끌어올리는 정확한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플러스 사과 식초 1큰술, 약 15ml 플러스 생강즙 1방울.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며 첫 시작에는 절대로 생강즙을 1방울 이상 넣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자극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량 섭취 시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양을 지켜야 합니다. 섭취 시점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위와 장은 가장 비워진 상태이므로 생강과 식초의 유효 성분이 더 빠르고 강하게 흡수됩니다.
섭취 후에는 현재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작하며 소화기관도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만약 평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소화장애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복에 섭취하기보다는 가벼운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시작 첫 주는 식초의 양을 1작은술 약 5ml로 줄이고 생강즙도 이틀에 한 번꼴로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강즙은 100% 생강 원액이어야 하며 당분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을 선택하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생강을 갈아 짜는 즙을 사용하세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 거주 중인 72세 이정구 어르신은 활력이 떨어진 자신을 위해 뭔가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을 찾던 중 지인의 권유로 사과 식초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하루 2번, 생강즙도 매번 2-3방울씩 넣어 마시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몸이 후끈후끈해지고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지만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속쓰림, 트림, 식욕 저하가 나타났고 병원을 찾은 결과 경미한 위염과 과도한 생강 섭취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루틴을 매일 한번 정확하게 반복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2하 3주 안에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힘이 달라지고 낮에 집중력, 활력, 그리고 밤의 반응까지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는 기상 직후 몇 시간 안에 가장 활발하며 이때 생강과 식초의 자극이 더해지면 몸은 본래의 리듬과 흐름을 회복하려는 신호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단기 자극이 아닌 장기적인 회복과 리듬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급하게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한 번 정확하게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진짜 활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몸속의 흐름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남성의 중심부로 도달하기 위해선 몸 자체의 펌프를 직접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단 10초로 흐름을 끌어올리는 정맥 펌프 운동과 따뜻한 족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몸속 흐름을 깨우는 루틴을 식습관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직접 몸을 움직여 그 흐름에 박차를 가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맥 펌프 운동과 족욕입니다. 먼저 정맥 펌프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 뒤꿈치 들기 동작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린 상태로 10초간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1분 휴식, 이 과정을 총 3세트 실시하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단 3-5분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 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우리 다리, 특히 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기라고 불릴 만큼 하체에서 상체로 피를 밀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기력 저하나 손발 저림, 하체 냉증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을 통해 하체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골반 부위로 향하는 피의 흐름 또한 강해집니다. 즉, 자연스럽게 남성의 중심부로 도달하는 혈류의 양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루틴은 족욕, 즉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10분, 발목까지 오는 미지근한 물, 약 38-40도 안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족욕은 단순한 피로 회복을 넘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의 긴장을 완화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호르몬 분비입니다. 우리 몸은 잠든 직후 약 1유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족욕을 통해 천이 안정되고 마음과 몸이 이완되면 이 호르몬들이 훨씬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밤새 피로를 풀고 동시에 활력의 씨앗을 키우는 중요한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누구나 집에서 도구 없이 단 몇 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루틴입니다. 게다가 식초와 생강을 마신 이후 이 루틴을 연결하면 혈관이 열린 상태에서 펌프와 호르몬 자극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혈액이 가야 호르몬도 갑니다. 몸은 항상 순서를 따릅니다. 흐름이 만들어져야 반응이 오고 반응이 쌓여야 진짜 활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 흐름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이제는 혈관과 신경을 부드럽게 지지해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두 가지 핵심 영양소를 통해 활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숫자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니라 혈관의 이완과 신경의 안정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충분할 때 혈관은 긴장을 풀고 더 유연하게 열리며 신경계는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회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경련이나 야간 쥐 현상을 줄여주며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섭취 시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보다는 점심 무렵 식사와 함께 흡수하는 것이 소화 부담도 덜고 하루 활동 내내 긍정적인 영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혈관을 준비한다면 아르기닌은 그 혈관을 타고 흐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전구체로 작용하여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고 특히 음경 부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닌 남성으로서의 생리적 반응과 연결된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따로 보충제를 찾지 않아도 우리 식탁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아르기닌은 호박씨, 땅콩, 닭가슴살 같은 식재료에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 중에서 하루 한 끼, 특히 점심에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도 높고 저녁 수면을 방해할 우려도 적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아르기닌 역시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약물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몸은 순환되고 근육은 움직였고 필요한 영양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루틴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중요한 경고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의 힘은 놀랍지만 그 힘을 내 몸에 안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몸의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식초는 강한 산성을 띤 발효식품입니다. 위염이나 윗궤양,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공복 섭취는 오히려 위벽을 자극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후 30분 이상 지난 후 물의 양을 더 늘려 희석한 상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이 자주 붓거나 만성 인후통, 편도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식초의 산성 자극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가 목을 따갑게 하거나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미온수에 충분히 희석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섭취를 제한하세요. 생강 역시 매우 강한 자극성 식품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천이 상승하거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고열 상태이거나 감기로 인해 열이 나는 경우,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강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야간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 섭취를 하루 걸러 한 번으로 줄이거나 따뜻한 죽이나 유동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중 하나는 약물 복용 중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고혈압 약, 당뇨병 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 사과 식초와 생강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약물의 작용과 겹쳐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혈당이 급격히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를 포함한 복합제나 당뇨약 중 인슐린 또는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복용 간격과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사과 식초만 먼저 시작해보고 생강은 나중에 천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세요. 몸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속도에 맞게 조절하며 가는 것입니다.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시작하면 회복은커녕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루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법이 아니라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조정이 필요한 루틴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자신의 복용 약물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한 어르신의 경험담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갔는지를 진솔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2세 박동규 어르신은 아내의 권유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평소 말이 적은 분이셨지만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아내 눈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저는 참 잘 느껴졌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박 어르신의 기본적인 건강 수치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점점 위축된 활력, 저하된 순환, 밤마다 뒤척이는 불면,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며 꺼내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우선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약이 아닌 음식과 움직임으로요. 그날 저는 아주 간단한 루틴을 안내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200ml의 사과 식초 1큰술, 그리고 생강즙 1방울. 공복에 드시되 속이 약하시면 식사 후 30분 뒤로 미루시고 하루 10초 종아리 근육을 펌프하는 운동과 잠자기 전 10분 조격도 함께 추천드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이걸로 바뀔 수 있을까? 라며 갸웃하셨지만 진지하게 메모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뵌 그분의 얼굴엔 확실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고되지 않아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밥 먹다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러더군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믿고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걸 느끼는 것. 그 감각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준비도 없이 단 한 잔의 물과 한 스푼의 사과 식초, 그리고 생강즙 한 방울만으로도 몸의 흐름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깨어남은 삶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보겠다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값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매일의 작은 반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과식초와 생강, 정맥 펌프 운동, 족욕, 마그네슘과 아르기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혈관과 신경, 호르몬을 자극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다시 불러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피어난 한 가지 생각입니다. 나도 해볼까? 그 생각이야말로 몸보다 앞서 움직이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시작을 글로 남겨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할 수 있는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당신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변화의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